인류는 이미 적어도 한 세기 반 동안 다른 행성의 생물권이나 지적 생명체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기술은 큰 도약을 이뤘지만 아직 발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지금까지의 외계 생명체 탐사 역사는 실망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공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루카스와 램. 고대나 중세의 백과사전이나 지명집을 읽으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어디에 살고 있든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반면 식견이 있는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야만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대륙 너머에 드래곤이 살고 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이미지를 비웃기 전에 우리도 근본적으로 조상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중문화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먼 행성의 가상생명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성에는 괴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적어도 알고 있는 생물과 어딘지 모르게 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곳에 외계인이 있을 경우 미세한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의 머리를 한 외계인은 드물겠지만 회색 피부에 얼굴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거대한 눈동자는 흔히 볼 수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를 원시적이고 허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SF 작가 중에는 외계 생명체를 가능한 한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 애초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폴란드의 작가 스타니스와프 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솔라리스는 바로 이런 이야기로 명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제목과 동명의 행성을 덮고 있는 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바다야말로 살아있고 지성을 가진 존재인데 지구인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라 이런저런 수단으로 접촉을 시도해보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그런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쪽이 옳을까요? 예를 들어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에서 그린 것처럼 외계인은 지구인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옳을까요? 아니면 스타니스와프 램을 지지하는 사람의 말이 더 옳을까요? 언뜻 보면 외계인과 지구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편적인 생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이 옳다는 논거를 얻으려면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생물로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척추동물에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모두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격은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곤충과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균류, 식물과 동물 사이에는 생화학적 원리 이외에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 완전히 이질적인 분류에 조금도 들어맞지 않는 생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 캄브리아 폭발 이전에 지구에 서식했던 가봉 생물군이나 회남 생물군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묘한 생물들은 동물에 속하는지 식물에 속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즉, 지구에서조차 외계 생명체라고 느끼는 생물은 많으니 실제 외계 생물은 더욱 지구가 아는 모습과 닮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는 솔라리스와 같은 지성을 가진 거대한 바다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지구 생물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지구상의 생물은 탄소 생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은 정이상 탄소 화합물입니다. 또한 우리 생화학에서는 물이 용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구와는 전혀 다른 생물 모델은 이른바 대체 생화학, 즉 다른 범용적인 용매나 외계 생명체에게 중요한 물질의 바탕이 되는 다른 원소가 관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 중에는 탄소가 아닌 규소를 기반으로 한 생물에서 가능성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탄소화합물은 다른 원소화합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발견되고 있고 새로운 화합물이 속속 발견되어 합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즉, 탄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생물이 출현할 확률은 극히 낮으며 나타난다고 해도 기껏해야 아주 빈약하고 극히 원시적인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행성의 생물에 관한 논의는 그 생물에게 어떤 행성이 적합한지 그리고 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됩니다. 만약 물을 용매로 한 탄소 기반 생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지구와 비슷한 온도 조건을 가진 지구형 행성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물을 액체 암모니아나 메탄, 에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타이탄 등 저온 천체에서도 생명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안드릴게요. 어느 쪽이든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없는 한 이러한 가설이 올바른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생화학 얘기는 일단 보류해둘게요. 이러한 생물들이 단순하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 사이에 알려진 것들 중 수렴 진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계통의 생물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할 때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래와 돌고래는 외모가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생리학적으로는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뱀, 진해, 지렁이의 공통점은 더 적지만 전체적으로 가늘고 매우 길며 기어서 이동하는 연충처럼 생겼습니다. 또한 고대 익룡은 전체적으로 현대의 대형 조류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조금 과감하게 말하자면 물로 된 바다든 에탄이든 황산바다든 그곳에 사는 대형 다세포 생물들은 지구 생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물들과 마주치면 바다에서는 익숙한 물고기나 해조류를, 하늘에서는 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육상 생물은 아주 이상한 외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역시 지구의 생물을 상기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적 생명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마 휴머노이드형이 최적일 겁니다. 인간이 지적 생물이 될 수 있는 데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뇌가 척수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뇌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대뇌 피질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이 직립보행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직립을 함으로써 손이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하는 것이 곧 뇌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요인을 대체할 만한 것은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적 생명체에는 신경조직 같은 것이 한 곳에 모이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가능한 한 주요 감각기관과 가까운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지가 발달해서 매니퓰레이터 역할을 하는 팔과 같은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최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지적 생명체의 겉모습은 우리 인간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계 생명체는 겉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해도 생화학이나 생리학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일 겁니다. 다른 행성에서 물을 마실 수 있더라도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몸에서 흡수시키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중독이나 아나필라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적 생명체의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진화 조건 속에서 진화하며 서로 돕는 것의 필요성이나 후손에 대한 배려 등 이른바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솔라리스의 바다나 생물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질적인 형태의 생명체라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생명체가 너무 이질적인 나머지 무생물 현상과 큰 구별이 안 된다면 이론 과학이 아닌 한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램과 루카스 중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모두 옳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광대한 우주 속 수조 개의 별이나 행성 안에는 지구를 닮은 생물도 있고 동떨어진 생물도 있을 겁니다. 지구 밖 생물권은 어떨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의 고찰이 재미있으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주나 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점점 더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